이것까지 좀 얘기하면 너무 분량도 많아지고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토론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 좌뇌하고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사실은 서로 다른 기능을 좀 대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좌뇌는 무슨 분석적이고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능력을 담당하고 있고 우뇌는 뭐 크리에이티비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뮤지컬리티라든가 약간 예술적이고 뭐 감성적이고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 서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호작용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 얘기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가령 그 왼쪽 기능은 우뇌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 손 이들고 움직이는 건 이제 우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좌뇌가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 모터 펑션 같은 게 그 서로 다른 부위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시야도 사실 이게 그 보면은 그 좌측 시야랑 왼측 시야가 우측 시야가 서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조금 복잡해요. 이게 오는 눈 왼쪽 눈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이 왼쪽 눈에 이쪽 망막에 맺히고 오른쪽 눈에는 좀 이쪽 망막에 맺혀가지고 그 정보가 여기서 합쳐져가지고 이 좌뇌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쪽 망막, 왼쪽 눈에 이쪽 망막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 정보가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쪽 면은 일로 가고 이쪽 시야 이쪽 편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뇌와 좌뇌가 서로 받아들이는 정보, 그리고 이제 그 명령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분리되어 있다, 분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의사소통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뇌하고 좌뇌를 연결하는 그 가느다란 파이버들이 있어요. 미세혈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림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수십만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얻어진 정보들과 이쪽으로 얻어진 정보가 서로 이제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시야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쪽 편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 편에 있는 정보로 가서 전체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50년대쯤에 간질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싹둑 자르는 적이 있었대요. 이 가운데 이 선들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간질 증상이 완화가 됐고 겉보기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그 이상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 역할을 안 하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특이한 사례들이 좀 나타나서 이게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복을 하면 그때 처음 보셨으니까 여기 처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간질 환자는 그 코미쇼락톰이라는 게 그 절제술, 교련 절제술을 코미쇼락톰이라고 하는데 그 좌뇌하고 우뇌가 분리된 상태거든요. 지금 잘라놨어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테스트하는 거냐면은 이쪽 좌뇌에 있는 의식과 우뇌에 있는 의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왼손에 파이프를 주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왼손으로 지금 아마 줬다 또 빼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쓰니까 왼손으로만 이제 딱 쥐어줬고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는 건 이제 왼손으로 했으니까 그 정보가 우뇌로 갔겠죠. 네. 우뇌는 이제 얘가 파이프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쥐었던 거를 한번 뭐였는지 써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귀는 양쪽이 다 뚫려서 그러니까 이쪽 귀는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쪽 귀는 이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명령 자체는 좌뇌 우뇌고 다 받아들인 거죠. 네, 정답은 이제 우뇌만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가 이제 왼쪽 손을 핸들하니까 왼쪽 손으로 써보라고 했어요.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 이제 좌뇌가 컨트롤하고 있을 테니까 언어기는. 이쪽 손을 쓰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very laboriously and heavily,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글씨 쓰는 거는 뭐 오른손잡이였을 경우에는 좌뇌가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뇌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주 신기하게 이제 P하고 I를 딱 썼는데 파이프라고 쓰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그 라이팅 속도가 빨라지고 가벼워지더니 그 P, I라고 썼는데 I에 갖다 갑자기 이걸 펜슬이라고 딱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쾌하게 썼다는 거예요. 경쾌하게 썼다는 건 아마도 좌뇌가 테이크 오버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좌뇌가 얘 입장에서는 답이 뭔지 모르는데 P, I라고 쓰니까 펜슬인가요? 거기다 이제 그 짐작을 한 거죠. 펜슬인 것 같아요. 빨리 써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그래서 펜슬이 들리는데 그 다음에 왼손으로 그 헤빌리 크로스 아웃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막 찍찍찍 걷다는 거죠. 네. 그 이 NC의 부분을 찍찍찍 긋고서 이 파이프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플라이한 건 뭐냐면은 이 우뇌가 처음에 이제 파이프라고 쓰려고 PI라고 썼는데 자네가 그걸 보고서 펜슬을 확 써버리니까 정답이 아니니까 그걸 찍찍 긋고서 다시 파이프를 그렸다라고 유추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로 보면은 얘하고 얘가 좀 따로노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그 사례에 가면은 한 남자가 그 자기 아내를 이제 안으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 밀어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리포트 하는 거는 또 한쪽 뇌가 했을 거 아니까 아마도 좌뇌가 했겠죠. 좌뇌가 말 같은 거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뇌는 안고 싶어서 자기가 안으려고 했는데 우뇌가 무슨 일에서인지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밀쳐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자아분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자기가 뭐 의지와는 다르게 자기 목을 조르려고 하더라. 이것도 이제 한쪽 손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다른 쪽 뇌는 무슨 일에서인지 막 상당히 너무 비관적이어가지고 뭐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려고 했다는 뭐 이런 뜻인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스펠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결론 같은 데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련 절제술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어떤 conscious entity라고 해야 되나? 뭐 의식을 하는 존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마음이 크레니엄은 이제 두개골이거든요. 네. 하나의 두개골 안에 서로 다른 두 의식의 흐름이 있는 거다.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센세이션을 이제 감각하는 거죠. 감각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perception, cognitive process, 그러니까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가, 뭐 배우는 기능이라든가, 뭐 메모리 이런 게 서로 독립적인 마치 두 개의 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 좀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사고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철학자들이 이런 사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 하나의 몸 안에 이제 두 개의 의식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여기가 별로 묻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당연히 뭐 사람이지.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하고 들어가 보면은 가령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종류의 개념인 것 같은데, 가령 우리는 뭐 근본적으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엔티티인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호모세피언스가
우리 인간의 하모센트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의식 같은 거는 사실 전혀 그 우리의 정체성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럼 당연히 한 명이라고 해야겠죠? 그 휴먼 애니멀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은 이런 그 피지컬하거나 아니면 바이올로지컬한 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이콜로지컬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개인 동일성, 그러니까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부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봤는데 같은 사람을 또 봤잖아요. 저 2주일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사람이 사실 맞지만, 근데 이 질문은 이제 뭐 때문에 그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이를 닦고서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딱 깼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 침대에서 딱 일어난 이 사람은 어제 이를 닦고 침대에 누운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동일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뭐 때문에 동일하냐는 거거든요. 그럼 가령 같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육체라는 거는 또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화장실에 가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하면서 이제 이 물질 신진대사가 이런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랑 사실은 많이 다르고 거의 다 달라요, 사실. 이 뉴런은 거의 그 같은 물질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진대사에서 다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은 육체의 동일성이 그 사람의 동일성을 혹은 개인의 동일성을 담보하냐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 어떤 정신적인 속성에서 찾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밥을 먹었고, 어디 가서 영화를 보고 이런 거는 사실 저만 어떤 삼일한 기억들 같은 거는 저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막 대화를 하면 어떤 걸 좀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제 무슨 일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어봐서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억은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억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나는 우울하다거나 진지하다거나 폐활하다거나 놀기 좋아한다거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육체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알았던 거 오늘도 알고 있다든가 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알겠지. 여러분은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한 걸 내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정신 세계를 딱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바도 있고 뭘 하려던 의도하던 바도 있고 내일쯤에는 뭘 해야지, 내일 무슨 요리를 해야지, 뭘 배워야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다음날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말하자면 어떤 정신적인 연결점, 사이콜로지컬 커넥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 같은 거를 이 사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어떤 정신적인 속성에서 찾으려는 거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의식의 흐름이 두 개로 나뉘게 되면 그걸 두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뇌 과학에서 발견된 옵저베이션, 관찰 결과들이 또 인간의 본성, 우리가 본질적으로 휴먼 유기체인지, 휴먼 오르가니즘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정신적인 다른 개체인지, 아니면은 흉 같은 경우에는 번드로 퍼셉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지각의 다발들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결과들이어서 참고될 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해가 되나요? 일단 그러면은 지금 페이퍼를 그 내용이 사실 이게 좀 만만한 내용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읽고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는 있겠는데 좀
이 저자가 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좀 서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각자 다 읽었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든가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화자가 예. 지금 화자가 자기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제가 좀 줄여서 그런데 화자가 자기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는 걸 인지하고 쓴 거인 건가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중에 예를 들어 자기가 달에 갔는데 달에 처음 나오는 사례요. 트랜스포테이션이요. 네. 마스에 갔는데 자기가 처음 자기 죽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자기의 전공만 복제해서 그냥 마스 그대로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지금의 나는 나인가 그냥 나의 복제 인간인가 스스로 보니까 묻던데 이게 소설인 이 화자가 직접 1인칭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지금 최상일 학생이 얘기하는 건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텔레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나오는 사례인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제 많이 사실 SF 영화에 흔히 나오는 얘기죠. 스타트랙 보신 분들은 저는 사실 스타트랙을 잘 안 봤어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의 어떤 사회인데 무슨 달에 콜로니가 있는지 직장이 달이 아니죠. 화성이죠. 화성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스페이스 셔틀 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어떤 회사에서 획기적인 운송 수단을 개발했다 이러면서 이제 텔레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지구에서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럼 거기 스테이션에 딱 들어가면은 슈퍼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걔가 제 생체 정보를 확 스캔을 해요. 이제 모든 생체 정보를 갖다가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화성에 있는 기지국에 확 쏴요. 그래서 걔네가 그 정보를 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물론 질적으로는 수적으로는 다른 여기 어떤 파티클이 있는 이 파티클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파티클 가지고 그 복제인간을 확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동시에 이제 저는 여기서 씩 사라져요. 이제 저는 이제 사라지고 저랑 이제 똑같은 애가 딱 태어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게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체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면도하다 얘가 배웠다 그러면은 걔네가 나타나는 걔도 똑같은 자국에 그 상처가 있고 얘가 암세포가 여기 혹시 나도 모르게 있었으면은 걔도 암세포가 당연히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속성도 똑같이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라든가 그 뉴런 모양들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 테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런 경험을 했다, 오늘 무슨 피자 먹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걔도 아주 어제 그거 먹었지 하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누굴 만나가지고 뭘 했지 하면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똑같은 애가 딱 나타나는 거고, 그와 동시에 무슨 설계상의 어떤 이유로 저는 지구상에서 이 저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와야 되는 거고, 먼지로 딱 돌아오는 거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거는 획기적인 운송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2주이나 걸려서 갔는데 신호 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대나? 그럼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운송수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나타난 애가 나랑 동일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엔 좀 망설이잖아요. 이거 해도 되나 막. 그래서 이게 사실은 way of traveling이 아니고 way of dying이다. 죽는 거다. 태어나는 거는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 새로 나타나는 애는 네가 아니고 너의 어떤 복제인간이라는 건 나랑 이제 수적으로 다른 태어나는 거지 네가 옮겨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와이프, 이 소설의 와이프에 의하면은 나 그거 몇 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내가 성공했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딱 나는
그 한 40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아침부터 존재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40년 전에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런데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사실 한 살도 안 된 여자일 수도 있는 거죠. 외모는 이제 나이가 전 보이겠지만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인데 아마 우리 그 대부분의 직관은 이 경우에 그 동일인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바디 체인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뭐 어떻게 부딪히기만 했는데 갑자기 영혼이 바뀐다는 둥, 뭐 아니면 뭐 사고를 당했는데 바뀐다는 둥, 뭐 어떤 데는 이제 뭐 그 뇌를 바꿔치기 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어떤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이라고 믿지 않고 그 영화상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영화상 그 감독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도 외모는 바뀌었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정신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를 기대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뭐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동일성이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신적인 연속성에 따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 존 로크라고 옛날에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때 이미 나온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례를 든 게 뭐냐면은 프린스 앤 코블라라는 게 있거든요. 코블라가 그 구두 수성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그 어떤 왕자 프랑스 어딘지 모르겠어요. 왕자가 있고 구두순이 가난한 애, 가난한 애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는 설명 안 하는데 갑자기 그 왕자가 구두수성공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고 이 구두수성공의 아들이 갑자기 왕자처럼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 왕자라고 생각하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례를 따라가 보면은 구두수성공이 이제 뭐 옷차림도 허름하고 어제까지 구두수성공의 아들이었던 걔처럼 생각했지만 오늘 갑자기 막 배운 적도 없는 프랑스어를 막 하고 이 왕자는 교육을 잘 받으니까 프랑스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주마페 비에르 막 이러고 막 무슨 아버지를 보고서 처음 본다는 듯이 너 같은 비천한 애가 왜 여기 있냐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더러운 음식은 못 먹겠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처음에는 얘가 미쳤나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무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로 왕자님이 여기에 현신을 했구나 이렇게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자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얘는 갑자기 막 뭐 비속어를 막 말하고 뭐 왕한테 예의 범절도 안 지키고 식사 예절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프랑스어는 1도 모르고 막 이러면은 얘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개가 바뀌었구나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영화 같은 게 그런 모티브를 계속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존 루카가 처음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게 어떤 사례들 어떤 영화나 이제 이런 저작 같은 데서 나타난 거였을 거고.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어떤 직관은 어떤 정신적인 연속성, 육체적인 연속성보다 정신적인 연속성에 기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너무 혼자 떠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말을 못하면은 또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바뀌었는데 둘 다 말을 못하는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또 그게 해결되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그 농아라고 하나요? 농인이라고 하나요? 말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언어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영혼이 바뀌든 뭐 뇌가 바꿔치기 됐든 해가지고 서로 정신세계가 바뀌면 바깥에 있는 우리로서는 좀 알기가 어렵겠죠.
아마도 다른 수단을 위해서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좀 모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조은우 씨가 제기한 거는 어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이 책이나 이게 조금 다른 리터러처인데 이 책에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인데 형이상학이라는 건 일단 실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를 떠나서 실제로 뭐 때문에 이게 같은 사람이지라는 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마땅한 예를 잘 떠오르진 않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의 말을 못하는 두 분의 영혼인지 하여간 정신세계가 바뀐 거를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얘가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 A라는 농인이 B라는 농인의 정신세계 쪽으로 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전에 그 A인지 아니면 B인지라는 거를 묻는 건 또 다른 질문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나 상관없이 그 심지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얘가 A다라고 말하려면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라든가 아니면은 얘가 B다라고 하면은 얘는 정신세계가 바뀌었으니까 라거나 이거는 이제 좀 서로 다른 질문이니까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둘 다 의미 있는 질문이고 철학에서는 그 인식론적인 질문은 그렇게 많이 레토릭은 없어요. 사실. 보통은 퍼스널 아이덴티티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책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그 디비전에서 처음에 한 사람이었다가 예. 두 명으로 나눠졌을 때 그 예. 둘은 원래 처음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예. 저자가 말하는 문제점이 그러면은 디비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 명의 사람이 이미 존재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디비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 명이 존재를 했었다는 뜻이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디비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명만 존재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왜 세 명이 존재하는 얘기하냐고? 건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이게 아마 팔핏이 세 명이 꼭 존재했다라고 자기 입장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다 얘기하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와중에 그 시나리오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다현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디비전 사례인데 좀 뒷부분에 있어서 아직 혹시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제가 프레젠트한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하나 좀 가져왔어요. 일단 디비전 얘기하기 전에 그냥 평범한 좀 이따 얘기합시다. 네.